네, 자, 그래도 즐겁다. 우리 수은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아직 조금 일단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재미있었나요? 저는 원웅이의 이야기가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웅이는 학교에서 잠도 자보고 뻘짓 놀이동산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해주세요. 음, 저는 뭐, 다 재밌었는데, 내 기타 반야에서 나중에 그 뭐라 해야 되나, 형이 돌아오기 전에 기타를 제자리에 갖다 놓기 위해서 그 막 숨막히게 막 그 헤매고 다니는 그 아슬아슬했던 그런 장면들, 그 장면이 흥미로웠습니다. 네. 혹시 형이나 동생의 물건을 아, 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형이나 동생의 물건을 망가뜨려서 혼난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형의 수정 지우개를 잘못하고 떨어뜨려서 부서졌는데 그거 가지고 형이 이제 화를 엄청 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뭐 오래된 일이라서 특별히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형이나 누나는 아니었고, 딸의 우산을 가져갔다가 망쳐가지고, 무척 그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준비한 게 달아서 네, 알겠습니다. 자, 지가 않네. 그래도 즐겁다라는 책은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 형아 뭐라 연작 부른다고? 동화? 연작 연작 동화? 동화라고, 연작 동화집이라고 불러. 우리가 보통 이제 창작 동화집 있고 장편 동화가 있는데 이거는 연작 동화집이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연작은 뭐를 조금 따라한 음, 거 아닐까요? 뭐라고? 연작은 직접 창작한 게 아니라 아, 다른 사람의 것을 베껴서 만든 베껴서 만든이라는 뜻이다. 아니면 뒷이야기를 이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음, 창작 동화집은 각기 다른 단편 동화를 모아놓은 책이 창작 동화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그 창작 동화집 안에 5편의 이야기가 다 있다. 그 5편이 다 뭐 한 거야? 인물이라던가 글감이라든가 다 제각각인 거야. 네, 장편 동화는 하나의 긴 이야기야. 네, 주인공과 그 인물들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가 길게 쭉 그 연속적으로 이어져. 네.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 연작 동화집은 그러면 여러 인물의 이야기를 나눠서 말한 건가? 연, 연작 동화집은 이 창작 동화와 장편 동화의 사이야. 이 둘의 사이에 있는 건데, 즉, 각기 뭐 하면서 다른 다르면서 동화이면서 동시에 그 동화들이 서로 뭐 하는 거야? 관계를 갖는, 이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어. 즉, 여기서 지금 몇 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 몇 개지? 다섯, 네 어? 개. 네 네, 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잖아. 근데 이 네 네, 편의 이야기를 따로따로 만약에 뭐 생길발랄 우리 모녀라는 작품 하나만 딱 보면 그 작품이 그 작품으로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있죠. 생기발랄 우리 모녀라는 요 이야기 작품 하나만 따로 떼어놔도 작품이 돼 그냥 독립해 존재할 수 있어. 네, 장편 동화 같은 경우는 뭐 1장, 2장, 3장인데 뭐 3장만 딱 떼어놨다. 그럼 존재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존재가 안 돼, 장편 동화는. 장편 동화 마치 우리의 몸 같아서 팔만 뚝 떼어놓으면 그게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 전체의 일부분이어야 되니까. 근데 연작 동화는 서로 떼놔도 각각의 작품이 돼. 그런데 그럼 창작 동화하고 뭐가 다르냐?
삼각동화와 달리 근데 이 각각의 동화들이 서로 뭐해? 연결고리를 가져, 연결고리. 여기에서는 어떤 연결고리를 가질까? 여기 있는 연작동화집에서는. 응? 승훈아, 이 네 작품은 어떤 연결고리를 가져? 응, 다, 다 한 이야기에 나오는 응, 인물인데, 다른 시점으로 말해줘. 그렇지. 인물들이 다 같지. 등장 인물들이. 근데 다른 거는 지금 승우가 말한 대로 이른바 주인공. 누구의 시점을 갖고 얘기하냐가 달라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들. 그런 점들이 이제 또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동화의 어떤 그런 형태 중에 이렇게 연작 동화집, 창작 동화집, 뭐 장편 동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제목이 그래도 즐겁다? 그걸 봤을 때 왜 제목이 그래도 즐겁다? 음, 나 끝에는 이제 조금 결말이 좋아가지고, 음,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주인공들이 어쨌든 씩씩하게, 밝게 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즐겁다. 그러니까 그래도라는 말이 붙는다는 건 뭐야? 어떤 경우에 그래도라는 말이 붙어? 그래도라는 말 언제부터? 예를 들면 승훈이가 아까 수정 테이프를 막 뭐 했어? 형 거를 부서뜨렸어. 그때 엄마가 뭐라 그래? 그래도 형이 참아야지. 그런 말이 붙잖아. 그래도 형이 참아야지. 왜 그래도가 붙는 거야? 형이 응? 그러니까 근데 왜 앞에 그래도가 그래도 붙는 아무리 잘못했어도, 거야? 동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동생이 무리 네 기분을 망쳐놨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래도라는 말이 붙는 거잖아. 응?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럼 왜 여기서는 그래도 즐겁다가 됐을까? 제목에 왜 그래도가 붙었을까? 예를 들면 뭐 늘 즐겁다, 항상 즐겁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즐겁다 했잖아. 가끔씩 즐거운가? 가끔씩 가끔씩 즐겁다 할 때도 그래도 즐겁다고 얘기하나? 뭐 예를 들면 승훈이 네가 막 그 배추밭에 가갖고 막 배추를 막 뽑아야 돼. 응? 그러면 너 얼마나 힘들어? 라고 했을 때 뭐야? 그래도 즐거워요. 그 학원에 앉아갖고 수학 문제 푸는 것보다 그래도 여기 즐거워요. 그럴 때 그래도 즐겁다고 하지 않을까? 네. 즉, 네가 만약에 게임을 하고 있어. 그럼 그래도 즐겁다란 말을 거기는 그래도라는 말 안 쓸 거야. 뭐 아주 네. 즐겁다, 매우 즐겁다 이렇게 하겠지. 그런데 왜 배추를 뽑고 있는데 그래도 즐겁다. 그 차이를 알겠어? 게임할 때는 그래도 즐겁다는 말을 쓰지 않는데 왜 배추를 뽑을 때는 그래도 즐겁다는 말을 쓰냐고. 승훈아. 하는 게 조금이라도 재밌으니까. 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배추 뽑는 일 자체가 뭐해? 재밌어요? 재밌어? 음, 따고 나면 재밌어요. 배추 뽑는 일 자체가 사실은 재밌는 일은 아니지. 힘든 일이지. 네. 그런데 그래도 즐겁다라는 거는 다른 거보다는 낫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 이해가? 네. 다른 상황보다는 낫다 어떤 그런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즐겁다라고 하면 이 아이들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음? 뭐막 잘 나가고 애들이 마냥 행복하고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아니면 여기 아이들이 사는 곳이 어디야? 사는 곳. 음, 음, 음.
와장동이요. 와장동. 와장동은 어떤 곳이야? 와장동 시골이요. 뭐 완전 시골은 아니지만, 이른바 뭐 지금 세종시도 마찬가지잖아. 세종시가 지금 도시로 개발됐잖아. 근데 네, 세종시 바로 외곽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고 옛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직 개발이 안 된 곳, 뭐 이런 곳. 이다 보니까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발전하고 저기는 발전하지 못한 곳, 낙후된 곳.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또 이 아이들은 또 어떤 아이들이야 보니까 학급 안에서 보면 학급 안에서 이 아이들은 어떤 존재들이야? 웃음을 주는 존재요? 웃음을 주는 존재. 근데 흔히 말하는 학교에서 인정받는 애들 인싸야? 아니요. 학교에서는 주로 어떤 애들 인정받아? 공부 잘하는. 공부 잘하는 애들, 아니면 뭐 학급 이모인 애들이 인정을 받잖아. 근데 이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야? 아니요. 아니잖아. 오히려 말썽꾸러기 애들이잖아. 학교 부분에서는. 그래서 비록 말썽꾸러기들이지만, 비록 좀 이렇게 낙후된 그런 동네에 살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뭐하게 즐겁, 즐겁게, 씩씩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목을 그래도 즐겁다라고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8쪽 보겠습니다. 음, 자, 8쪽에 보면 이거 뭐야? 우주회. 우주해라는 게 있고 뭐 이게 뭐 어른들의 이야기지. 어른들의 얘기에서 우주해가 왜 우주해래? 비 오는 날에 만나서 술 마시는 사람들. 그 비우자에다가 주자는 무슨 주자? 술. 술주자를 써서 우주해라고 이제 이름 정했다는데 이 아버지가 회사를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이 뭐래? 어서비어에서 어, 어서비어를 가게 돼. 어서비어라는 그런 맥주집을 차리고 싶다고 하잖아. 근데 왜 제목이 하필 어서비어일까? 왜 가게 제목을 어서비어라고 했을까? 어서비어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로는 어서 맥주 마셔라. 어, 어서 빨리 잔을 뭐 해라? 들어라. 비워라. 왜? 왜 빨리 잔을 비워야 돼? 다른 손님도 받아야 되니까. 어? 다른 손님도 받아야 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맥주집에서는 그 사람들이 빨리 잔을 비우고 또 시켜야 매상이 올라갈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어서 비어가 빨리 잔을 비워라 라는 뜻도 되지만 또 하나는 어떤 뜻 될까? 빨리, 술 먹으러 와라? 맥주 먹으러 와라? 그냥 어서가 제목이고 비어는 요거 뭐 맥주. 맥주라는 그 영어로 우리말로 해서 어서 비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비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맥주집 이름이 무슨 맥주 무슨 비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가 있잖아. 네. 그런 것처럼 그냥 어서 비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문장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쪽 보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말장난, 아재 개그 비슷한 이런 말장난 하고 있는 게 또 나와. 그쪽에 뭐가 있을까? 혈압 약을 끊든지 술을 끊든지 나랑 인연을 끊든지 그렇지. 혈압약을 끊든지 술을 끊든지 나랑 인연을 끊든지 이게 왜 재밌어? 혈압 약을 끊든지 응?
맨 앞에 거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응. 술을, 혈압약을 끊든지 술을 끊든지 나랑 인연을 끊든지 이게 왜? 뭐가 반복돼? 뭘 끊든지. 끊든지가 반복됐잖아.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이걸 뭘 라임을 맞췄다고 해. 라임. 운율을 맞춘 거다 일부러. 그래서 혈압약을 끊든지라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혈압약을 먹고 있다는 거야. 혈압약이 뭔지 알아? 음, 잘 몰라요. 아니, 아, 고혈압인가 저혈압인가? 그렇지. 고혈압이나 저혈압이어서 이 사람이 이제 혈압이 높으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혈압이 뭐야? 음, 피가, 뭐, 그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를 이렇게 골고루 전해줘야 되잖아. 네. 혈압이 너무 낮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 기절이에요, 저혈압. 저혈압이면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피를 전달하지 못하니까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전달되지 않으니까 문제 생기겠지. 고혈압이면 너무, 너무 세가지고 이제, 혈관이 터지나? 그렇지 혈관이 터져서 그럼 뭐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혈압이 이제 적정 혈압이 유지되는데 보통 이제 혈압약을 먹게 되면 혈압약을 먹어서 이제 그 사람이 혈압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 사람이 뭘 먹으면 술, 술과 혈압약을 같이 먹는 건 안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술을 먹으려면 네가 뭘 먹지 말고 혈압약, 혈압약을 먹지 말고 혈압약을 먹으려면 뭘 먹지 말고 술을 먹지 말고, 술을 먹지 말고 그다음에 끝에 가서 이제 나랑 인연을 끊든지라고 하는 거는 둘 다 마실 거면. 둘 다 마실 거면 나랑 인연을 끊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끊든지라는 라임을 맞춰갖고 이야기를 재밌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그 위에는 또 뭐가 나와? 누가 됐든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리고 살면 되지, 안 그래요, 누님? 그거는 말장난이 뭐 어느 부분이 말장난이야? 아, 아까 말씀드려? 아, 술 퍼먹을 어서비어처럼 또는 뭐 이렇게 혈압약을 끊든지 술을 끊든지 나랑 인연을 끊든지처럼 슈퍼모델? 어 원래는 뭐 했다는 거야? 슈퍼모델. 슈퍼 모델이었는데 뭘로 바뀌었다? 슈퍼 모델이었다. 이게 왜 말장난이야? 이것도 라임을 맞춰서 이 슈퍼하고 술퍼하고 거의 뭐 한 거야? 비슷해요. 비슷해서. 그래서 이제 슈퍼 모델은 키 크고 멋진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키 크고 멋졌던 그런 모습들, 긍정적인 그런 모습에서 슈퍼 모델에서 술만 퍼마시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야? 망가진 어떤 그런 상태로 이제 발음은 비슷한데 뜻은 뭐야 되는 거야? 달라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말장난을 즐겨서 이 작가가 이 작품을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른바 아재 개그, 응? 아재 개그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쪽에 보면 아빠가 어떻게 됐어? 아빠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어? 11쪽에. 어, 대기발령. 대기발령이라는 게 뭔지 알아? 네. 뭐야? 그러니까 회사에서 다시 부를 때까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아까 너희 부모님도 이제 오스트리아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발령이라는 거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어떤 거야? 명령을 받은 거지. 지시를 받은 거지.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에 가서 이제 근무하고 이제 돌아오신 건데 이 대기 발령은 말 그대로 어떤 명령을 받은 거냐면 뭐 하고 있어라? 대기하고 있어라. 대기하고 있어라. 그러니까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회사에서 그 사람에게 뭘 안 주고 일을 안 주고 대기하고 있어라. 그렇다고 뭐 하지도 않고 자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자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을 준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 애매한 어떤 그런 상황이지. 넌 그냥 대기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뭐야? 대기 발령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 그럼 회사는 왜 대기 발령을 시킬까? 그 사람이 쓸모없어서. 응? 쓸모없으면 자르면 되잖아. 아, 잘라야 그럼 되잖아. 어? 조금 너무 일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뭐 그 사람 뭐 그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잠시 뭐 해라? 대기 발령.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터졌잖아. 그래서 여행이 금지됐잖아. 그럼 항공사 직원들을 뭐 한 거야? 구슬린 거예요. 대기 발령시키는 거야. 아, 그렇지. 왜냐하면 왜 해고를 안 시켜? 자, 해고를 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다들 이제 들고 일어서요. 아, 물론 뭐 저항하는 것도 있어. 뭐 저항하는 것도 문제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해고를 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겨? 이 코로나19가 영원히 계속된다. 그럼 당연히 해고를 시켜야지.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처음에 생길 때만 해도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모르는 거잖아. 몇 네. 달 후에는 곧 다시 뭐 할 거다? 정상화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면 만약에 몇 달 후에 다시 정상화가 됐어. 그럼 비행기를 다시 운행을 해야 되잖아. 네. 근데 사람들 다 잘라버렸으면 어떻게 어떤 문제가 발생해? 다시 또 고용을 해야 돼. 다시 또 고용하면 자르고 다시 뽑아서 고용하고 이런 게 뭐야? 절차가 복잡하잖아. 근데 대기 발령을 시켜놓으면 이런 동안 잠시 쉬고 있다가 다시 일이 생기면 바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복귀할 수 있잖아. 이해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대기 발령이라는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또는 그 사람에게 징계를 줄 때는 대기 발령을 시켜.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뭐 교장 선생님인데 교장 선생님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징계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을 조사하고 벌을 주는 어떤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기간 동안 그 사람이 교장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교장 자리에서 잠시 뭐 하겠는 거야? 못하게 하는 거야. 대기 발령. 그다음 그 사람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다시 그냥 교장 역할을 계속 하게 하고 아니면 이제 그 판결이 나면 그 판결에 따라서 이제 징계를 내리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대기 발령은 그 근로자 입장에서 노동자 입장에서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좋지 않지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기 어떤 그런 그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불확실해지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쪽. 네. 자, 내가 처음 중간에 아홉째 줄 정도에 내가 처음 유치원에 들어가 엄마 손을 벗어나던 날 엄마는 많이 행복했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 엄마가 이제 잠실 동안 안 돌봐도 되니까, 이제. 음. 그래서 오늘이 승훈이 네가 뭐 했어? 계약했잖아. 네. 근데 어른들은 엄마나 아빠들이 방학한 날이라고 얘기하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들은 계약했는데 부모는 방학했다. 좀 쉴 수 있나? 어? 좀 쉴 수 있나요? 아이들이 학교 안 가면 집에 계속 있으면 엄마 아빠가 계속 아이를 돌봐야 되고 특히 뭐 요즘에는 예를 들면 점심도 차려줘야 되고 그러잖아. 근데 이제 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어쨌든 오전 시간 동안은 부모님이 돌보지 않아도 되고 또 점심도 학교에서 급식으로 먹고 오니까 점심도 안 차려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가 할 일이 그만큼 뭐 한 거야? 줄어들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방학을 기다리는데 부모는 뭘 기다린다? 계약. 대학을 기다린다는 그 우스개 이야기, 농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바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그리고 또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뭐였기 때문에 유난히 활발하다라는 말 무슨 뜻이야? 유난히 활발하다고 표현했는데 결국 어떻다는 거야 이 아이가? 조금, 많이 움직인다? 많이 움직인다, 산만하다, 번잡하다, 가만히 한시도 가만히 못 있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서 한눈 팔 수 없는, 잠시도 이렇게 한눈 팔 수 없는 긴장하고 있을 때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14쪽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이요. 문단. 사실. 금붕어처럼 튀어나온 커다란 눈 때문에 별명이 뻐끔이 담임으로부터 고객들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 임무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 시간에도 심심한 아이들을 위해 몸바쳐 벌을 받는다. 벌을 받는 우리 셋을 구경하는 아이들. 지금 너는 네 번째 문단이고 세 번째 문단, 그 위에 문단. 사실 학교 밖 맞아. 사실 학교 밖에는 신나고 즐거운 곳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도 만사 내치고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곳인 학교를 날마다 찾아주는 고객들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 소중한 고객들이 학교에 와서 즐겁게 지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맞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 아니요. 그럼 어떤 마인드야? 무조건 와야지. 무조건 와서. 공부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 다른 신나고 즐거운 일도 많은데 아이들이 학교 왔으면, 감사한 줄 알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해줄까를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 라는 게 지금 이 아이의 어떤 그런 주장이고, 이 아이의 입을 통해서 이 작가가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근데 실제 학교에서 그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지. 왜? 당연히 와야 되는 곳이라 생각하다. 당연히 와야 되는 곳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학교가 어떤 곳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공부하는 곳?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다.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다. 즐겁게 노는 곳이 아니다. 라고, 여기 놀이공원이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밌게 즐겁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일부 또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왔지만 공부라는 것도 재밌고 즐거워야 공부가 되는 거지. 재미없으면 그 누가 공부를 하려고 하겠느냐. 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재밌게 뭐해? 공부를 하게 할까? 라는 그런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쌤인 것도 볼 수 있지. 자, 19쪽. 자, 네. 이 아이의 인생관. 인생에 대해서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한대? 19쪽이요? 19쪽에 보면. 몇 번째 줄이죠?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과연 우주의 표현답다. 내가 13살이나 먹도록 살면서 깨달은 것도 인생은 한 판의 피자와 같다는 것이다. 이왕 먹을 피자라면 즐겁게 먹어치우는 게 위나 장에도 좋다는 게 내 의견이다. 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살 때 행복하게 살자. 살 때 행복하게 살자라고 이른바 이런 거고, 낙천주의, 낙관주의라고. 낙관주의. 일이 잘 될 거야. 앞으로 즐거운 일이 있을 거야. 이왕 사는 거 행복하게 즐겁게 살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낙천주의, 낙관주의라고 그러고, 이거의 반대말이 이제 뭐야? 비관주의. 인생이 너무 힘들다. 너무 슬프다. 라고 해서 늘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못 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그런 비관주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낙천주의, 낙관주의적 같은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어때? 이런 시각에 대해서 승훈이는 동의할 수 있어?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승훈이가 지금 여기 쌤하고 인터넷 독서실 하는 것도 이왕 인터넷 독서실 하는 거 즐겁게 잘하자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거야? 승훈아 왜 대답이 없어 갑자기? 그건 조금, 그건 아니야? 그건 생각을 해봐요. 자, 이 부분에서 인생은 한 판의 피자와 같고 먹을 피자라면 즐겁게 먹어 지피는 게 낫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왕 해야 될 일이면 즐겁게 기분 좋게 하자라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 흥겹게.
근데 그에 비해서 반대되는 다른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피자에 빗대어 생각하면. 이왕 먹을 피자라면. 근데 자기가 피자를 싫어해. 그러면, 치킨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피자라니까 지금 피자가 있는데, 피자를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피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근데도 여기에는,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내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해? 즐겁게 먹자. 그래야 나한테 도움되는 거야. 괜히 인상 쓰고 먹어봤자, 내 체하긴 하고, 몸에 안 좋을 테니까, 기분 좋게 먹자라고 자기 자신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 주인공은. 근데 그럼 이 주인공과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들은 이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하겠냐고. 잘 이해가 안 가? 네. 너가 지금 피자가 있는데 네가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너는? 근데 먹어야 된대. 안 먹을 것 같아요. 아예 안 먹는다. 근데 인생을 네가 그럼 그럼 너가 지금 사는 인생이 즐거워? 재밌어? 네. 왜 살고 있는 거야? 그럼 넌 가다가 나중에 인생이 별로 재미없어졌어. 즐겁지 않아. 그럼 인생 안 살 거야? 그거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인생이 재미없더라도 그러면 살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살 거냐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너는 그래.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니 재미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재밌게 즐겁게 살 거야 라고 할 건지 아니면 다른 행동을 취할 건지. 네, 그래도 전 즐겁게 살 것 같아요. 어, 다행히 승훈이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어, 그래 이왕 먹어야 되니까 먹긴 하는데 내가 뭐 하겠다? 먹는 척만 해야겠다. 대충 후닥닥 그냥 뭐 해야겠다? 해쳐야겠다. 라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이런 태도가 상당히 바람직한 어떤 그런 긍정적인 어떤 그런 태도들이고, 승우님도 이미 그런 어떤 그런 태도를 갖고 있고, 또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더 이제 좀 더 활발히 움직이고 진취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를 못한다는 거지. 자, 30쪽. 30쪽이요. 음. 네. 자, 30쪽에 보니까 중간에 아님이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튀어나온 눈을 굴리면서 불쑥 끼어들었다. 어쩐지 확 밝아진 표정이다. 뭔 말이야? 자기가 전학 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왜? 말썽꾸러기가 없어졌으니까. 그렇지. 담임 입장에서도 이 아이가 엄청난 말썽꾸러기인데 이 아이가 전학을 간다니. 그러니까 확 밝아진 표정이었다는 것들은 이 다임 쌤이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지. 41쪽. 네. 그런데 20년 뒤에도 우리 만날 수 있을까? 20년 뒤면 내 나이 33세다. 폭삭 늙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앞으로 20년 후 승훈이를 한번 뭐 해보자고? 예상? 상상해 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진상이와 민규 해가지고, 진상이는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아, 어,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서 자신의 소원대로 음, 최신의 3대 족발의 사장인 자기 아빠들이 이어 4대 족발집을 할지도 모르겠다. 4대 족발집,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4대 족발집을 한다라고 돼 있고, 민규는, 카레이서와 나의 꿈. 아, 어, 카레이서요. 민규는 카레이서가 되는 어떤 그런 분들이고, 그 다음에 나는 놀이동산 사장이 되는 어떤 그런 분인데, 여러분이 어쨌든 33살 정도의 어떤 그런 나이다, 승훈이가 20년 후에 33살 정도의 나이라면,
수능에 이미 뭐 보통의 경우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어떤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33살이고 33살 정도면 이제 그 요즘에는 결혼을 뭐 늦게 하는 경우도 많아갖고 좀 일찍 하면 30살이면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태일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쌤이 한 5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승은이가 뭐 채팅창에 쓰던지 그 한글 프로그램에 글 쓰던지 해서 20년 후에 33살 승훈이의 모습 또는 승훈이의 하루를 네가 글로 뭐 할 거야? 작성을 해볼 거란 얘기지, 승훈아. 네. 알겠니? 그냥 뭐 카레이서가 되겠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뭐야 아침 일찍 뭐 오늘은 중요한 경기가 있는 날이다 나는 카레이서다 뭐 그동안 나는 뭐 무슨 대회 나가서 우승을 몇 번 했다 오늘은 어떤 대회다 뭐 내 옆에서는 누가 뭐 이런 식으로 네가 그 20년 후에 너의 모습이 어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그냥 자유롭게 이랬으면 좋겠다 나 20년 후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뭐 어디에 사는지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뭐 누구랑 함께 있는지 뭐 어떤 걸 즐기는지 등등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유롭게 상상해서 20년 후에 나에 대해서 한번 글을 한번 쭉 써보자는 얘기지. 네. 이해가? 네. 시간 일단 한 5분 정도 주고 부족하면 좀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워드를 쓰면 돼. 네. 채팅창에 써도 되고 한글 문서 써서 공유해서 보여도 되고 채팅창에 쓸게요. 어, 잠깐만 보여줄게. 시간 보여줄게. 그리고 시간 더 필요하면 이따 얘기하고. 네. 그래서 이왕이면 충분히 구체적으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혹시 날은 뭐 제가 정해도 되는 건가요? 날짜는? 그거나 뭐라고? 날짜는 요일이나 그런 건 제 마음대로 정해도 그렇지, 네 마음이 20년 후에 너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네가 그 상황을 이렇게 쓰면 되지, 그냥. 어.
네, 다 했어요. 자,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토요일, 드디어 복권을 추첨하는 날이다. 이렇게 복권 당첨을 기다린 지 어느덧 10년. 이제는 제발 꼭 당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드디어 8시 30분. 이제 추첨이 시작된다. 이번에 당첨되면 바로 강남에 집 사야지. 라는 헛된 꿈을 가지고 번호를 읽어본다. 하지만 역시나 당첨이 안 됐다. 역시 1억 상금은 노리는 게 아닌가 보다. 자, 승훈이가 지금 잘 쓰기도 했고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어느 토요일 날 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복권을 10년째 사고 있다. 어? 그 최소한 강남에 집이 없다. 라는 것만 뭐 알 수 있잖아. 이 정보를 통해서. 네. 너가 글을 아주 흥미롭게 쓴 건 좋은데 지금 보니까 근데 이 글을 통해서 너에 관해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너의 모습에 관한 정보는 복권을 10년 동안 사고 있었다. 강남에 집이 없다. 당첨된 적이 없다. 이 정도의 정보 말고는 다른 정보가 없잖아. 너가 뭐 결혼을 한 상태인지 하지 않은 상태인지, 네가 지금 하는 일은 뭔지, 네가 지금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 뭐 누구랑 살고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뭐 이런 그런 모습에 관해서 정보가 너무 없다는 거지, 승훈아. 이해가?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한 정보, 역시 뭐 일확천금 누리는 게 아닌가 보다. 나는 내일 뭐 아침 뭐 출장을 가기, 뭐 나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면서 내일 아침 출장 준비를 뭐 했다. 내가 지금 현재 다니는 기업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이어져야겠지. 응? 그리고 뭐 나는 뭐 결혼을 앞둔 뭐 여자친구가 있다. 뭐 여자친구가 뭐 만난 지 뭐 3년이 되었는데, 뭐 결혼은 앞으로 뭐 몇 년 후에 할 생각이라고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부분들 그리고 나는 뭐 주말에는 뭐 친구들과 뭐 낚시하는 걸 뭐 좋아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너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소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상상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쓰는 것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42쪽 바로 다음 쪽입니다. 자, 우리의 사명 원흥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흥 프로젝트가 뭐야? 뭐, 원흥 프로젝트. 사실 여기서는 모르지. 알려면 52쪽을 봐야 되지. 52쪽. 네. 교실에서 자는 거요? 교실에서 하룻밤 자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아이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해보고 싶었던 일들이 교실에서 이렇게 하룻밤 자보고 싶은 어떤 그러한 아이들.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이 아주 이제 뭐에 그, 그 노는 거, 놀이로는 아주 이렇게 천재성을 갖고 있는 아주 여러 가지 그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아이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훈이가 만약에 너가 해보고 싶은 일은 뭐야? 학교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요? 음, 학교 전체 다 둘러보기. 학교를 뭐라고? 학교, 음, 별로 해보고 싶은 거. 뭐라고? 별로 해보고 싶은 게 없어? 네. 뭐 그럴 수 있지. 62쪽 보겠습니다. 62쪽. 네. 62쪽 제 윗부분에서 뭘 가지고 아이들이 투닥거려? 61쪽이에요? 이쪽. 이쪽? 62쪽. 62쪽 제일 위에 하나 둘 첫째 줄부터 여섯째 줄 사이에서 일곱째 줄 사이에서 먹는 입 따로 말하는 입 따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내가 만약 인간을 만든 신이었다면 나는 입을 2개 만들었을 것 같아. 그러자 젠장이 어둠 속에서 대뜸 혹성을 쳤다. 이런 멍청스러운 인간 같은 이가 그걸 말이냐고 하냐? 만약에 입이 2개, 3개라고 해봐. 그 입을 다 채우려면 얼마나 배고프겠냐? 그러니까 입은 하나만 있는 게 당연해. 어
자, 지금 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입이 몇 개가 있어야 되냐? 그래서 그 앞에 이제 61쪽 제일 마지막에 왜 입이 하나뿐인지 생각해 봤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이 하나뿐인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번쩍하고 깨달음이 왔다. 고민이 해결되었다. 그렇구나.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라고 해서 진상이의 말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은 거잖아. 근데 승훈이가 봤을 때 그 진상이의 말이 옳다고 생각해? 아니면 진상이의 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어차피 입이랑 뱉어나오랑 무슨 상관인지.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입에 뭐 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입 있으면 뭐, 입 많으면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결국 지금 승훈이가 말한 대로 여기서는 입을 다 채우려면 얼마나 배고프겠냐라고 했는데 입하고 배고픈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없지. 그럼 배고픈 거하고 관계 있는 거 뭐야? 뱃속? 뱃속 위지 위장. 우리가 위가 차야 우리가 배고픔, 배부름 이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요 이야기는 입이 마치 위인 것처럼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지. 근데 그걸 또 이제 아주 감동받았다고 고민이 해결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서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야 끼리끼리 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6쪽. 86쪽에 보면 일곱째 줄 오늘따라 오늘따라 선생님 활이 잘 는다. 선생님이 받는 생활통지표에는 트리스마스에 아무 때나 입 다물고 스릴이며 인내심도 엄청 부족한 선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 생활통지표는 원래 누가 쓰는 거야? 누가 선생님, 누구에 대해 쓰는 거야? 선생님이 학생이야.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 쓰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학생이 선생님에 대해서 쓰는 어떤 그런 역발상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재밌게 이렇게 쓰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승훈이 담임선생님이 승훈이의 생활통지표를 쓴다. 5학년 그 생활을 보고서 생활통지표를 썼다라고 한다면 승훈이에 대해서 생활통지표를 어떻게 썼겠는지 역시 선생님의 시간을 뭐 한 5분, 한 3분, 3분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훈이의 다임새 입장에서 5학년 생활 끝에 승훈이에 대해서 이렇게 생활통지표를 작성할 거다라는 부분을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승훈아? 네. 승훈 어린이는 뭐 승훈 학생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승훈이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쓰면 되겠지. 역시 채팅창에 서도 되고 아니, 생각해서 써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있었던 대로 써요? 사실대로 써야지. 너 5학년 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담임쌤이 나에 대해서 생활통지표 이렇게 작성할 거다라고 써야지. 사실을 바탕으로.
끝났어요? 시간 더 필요하면 말하고. 조금만. 그래, 더 써. 쓸 게 없어. 네, 네, 다 적었어요. 음, 안녕. 읽어줘. 네, 친구들이랑 잘 지냅니다. 하지만 몇몇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말이 없다가도 쉬는 시간만 되면 말이 많아집니다. 친구들이랑 보드게임도 많이 하고 점심시간에는 나가서 뛰어놀기도 합니다. 아주 잘 지내는 그런 친구네. 학교 생활 잘하네. 수업 시간에 말이 없어 그런데? 네, 왜? 음, 왜 그런지는 저도 몰라요. 그래.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거를 써보는 이유는 뭘까? 왜 이런 활동을 쌤이 너한테 하라고 한 걸까? 승리 너한테. 기훈이가 안 와서. 지은이가 알아서? 야, 지은이가 왔더라도 지은이한테도 쓰고 승이 너한테도 쓰라고 했을 거야. 자, 이걸 쓰기 활동은 뭐 첫 번째는 여러분이 글쓰기 활동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승훈이 자신으로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뭐 당연히 한 몸이지. 그러니까 너로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나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라는 바래. 점에서 자기를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때 너가 너의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건지 너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만 보고 걸어가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근데 그 내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승훈이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보는 그러한 연습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즐겁다를 받고 지훈이는 잊고 있었대. 다음 그러면, 주에는 온도와 상태를 변화시키는 열이라는 책 맞나? 부럽네. 아, 요 책. 온도와 상태를 변화시키는 열이라는 요 책 가지고서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승훈이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수고했어.